나왔어요? 저는 고등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사진 찍으려면. 아, 네네. 이걸 넘기시면 돼요. 네. 이거 아이로 하면은 넘어갈게요. 저는 고등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중등부에서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분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기고 개인적으로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동안에 국어 공부를 따로 해본 사람. 오케이. 손 내리고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해도 보통 중학교 때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고등부에? 그러면은 그 언니나 오빠가 공부하는 거 혹시 문제 본 적 있어요? 대원 남고 혹시 형아들이나 오빠들 있는 사람? 오케이. 대원 여고는? 다음 손 내리고 건고. 오케이. 나머지는 언니 오빠가 없어? 여기 다 맞이야? 와, 그렇구나. 일단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혹시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국어과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배우는 것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 과목에 있는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고1 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은 경우 너네 공부할 때 솔직히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만 제대로 풀잖아? 학교쌤이 주는 학습지 한번 훑어보고 하면은 어지간한 50점 이상 나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둘 중에 한 번은 되게 어렵게 나와. 한 번은 되게 쉽게 나오고 한 번은 되게 어렵게 나와.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 한 번은 쉽게 나오고 한 번은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변별력 맞춰가지고 등급컷 나오려고. 중학교 때는 너네 등급컷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 A, B, C긴 하지만은 사실 저 C등급에서 고등학교 못 가요.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가지고 3학년 올라갔을 때 지금 이맘때쯤 막 원서 쓰거든 선배들? 원서 쓸 때 너네 1학년, 2학년 때 너의 과거의 업보빔을 고등대 가서 받아. 근데 보통 1학년 때는 기체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정신을 좀 빨리 차리면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보통 어렵게 나올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 애들이 조금 빨리 자극이 돼.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막 자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가 막 나오기도 해. 그러면은 중간고사 하면 어렵게 나오면은 기말 때는 또 정시를 공부하는데 반대로 3월 너네 학교 가기 전에 2월달쯤 학교 가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치거든? 장학금 받는 시험이야. 그거 잘 쳐야 되더라. 시험 쳤을 때 애들이 점수 봤더니 조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그 학교생이 보통 중간고사 때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쉽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 중간고사 때. 그러면은 자기가 중학교 때 받은 점수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점수가 나와. 근데 기말고사 때 자기가 원래 받은 점수보다 한 30점에서 50점까지 떨어져. 그러면은 보통 무슨 생각하느냐? 처음이라서 그래. 나 이번에 열심히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물론 자기가 열심히 안 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보통 중학교 때는 교과서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있는 거 그대로 잘 안 나와. 교과서는 많이 안 써. 쓰기는 쓰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 몇 개만 딱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작품 경우가 훨씬 많아. 권고는 범위가 교과서를 많이 쓰는 대신 범위가 굉장히 많아. 여고랑 남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거의 한 30%밖에 안 써. 외부 작품 훨씬 더 많이 써. 특히나 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거의 80% 거의 100 정도. 문법이랑 메인 작품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외부 작품 써. 현재 고2 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아예 안 써. 1학년 때도 거의 한 2-3개 빼놓고는 안 썼어. 그런 식이야. 남고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작품 몇 개 빼놓고 외부 작품 거의 다 안 써. 근데 권고는 교과서를 거의 100% 활용해. 자,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대로 공부했을 때 평가 문제집과 다 써가지고 공부했던 애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교과서 외부 작품 쓴다라는 건 시중에 문제집 너네 보러 갔을 때 평가 문제집과 자소 사가지고 해결할 수 있던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다음 두 번째, 평가 문제집과 자소에 했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잖아? 보통 그거 그대로 안 다뤄.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모의고사라 공부를 따로 하는 거가 그 때문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해야 될 양이 되게 많아져. 두 번째, 고등학교 때 그래도 평가 문제를 다써 한번 돌리고 시험 쳤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었던 학습했던 대로 했을 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왜 똑같이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나오지? 가 비해서 한번 멘탈 터져.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보통 점수가 한번 털리잖아.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 와서 점수가 이렇게 보완이 되면 괜찮아. 너네가 지금 등급 컷이 5등급 컷이지. 5등급 컷이라고 해서 자기가 너 5등급 컷인데 나 2등급이면 괜찮지 않나? 아니, 안 괜찮아. 등급 컷이 바뀐다고 해서 등수가 바뀔까? 아니, 안 바뀌어. 지금 너네가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 등급이 9개잖아. 인서울 하려고 하면은 9등급에서 몇 개 정도 가야 됐을 때 인서울이 가능할까? 완전 스카이 빼놓고는 뭐 그다 치더라도 스카이가 아니고 그냥 2호선 타고 다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앞에 3은 달아야 돼. 3은 달아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지금의 그 3등급은 너네가 5등급 때려보잖아? 2등급 초야. 그 등급컷을 보게 되면 2등급 앞에서 2점 뭐시기 2점 뭐시기 해서 2등급 안에서도 또 쫙 나눠. 사실상 5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9등급제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앞에 2를 달았다라는 거랑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2등급이랑 현재 2, 3학년 애들 갖는 건 9등급에서 2등급이랑 격차가 완전히 달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세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지금은 너네가 1학년 때는 좀 실수를 하는 게 2, 3학년 올라갔을 때 커버가 가능해. 중간고사 때 시험 2번 치지. 2번 친 거 가지고 묶어서 하냐? 2학기 때 들어가서 또 두 번 치지. 합쳐서 하나에서 1년에 등급컷이 몇 번 나와? 2번이 나와.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서 똑같이 하게 되면 총 몇 번 나오니? 2학년까지 4번이 등급컷 나오지. 그리고 3학년 1학기 되면 몇 번 나와? 중간기를 합쳐서 3번 나와. 그 총 몇 번? 5번. 5번 중에서 너네가 한 학기 날릴 때마다 여기 하나씩 날아가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1학기 때 점수가 날아가잖아. 그러면 이 남은 학기 중에서 요 한 등급 날린 것만큼 등급컷을 올려서 최종적인 등급컷을 가지고 먼저 지원할 수 있거든? 근데 너네가 공부할 때 다른 애 노는 거 아니지? 그리고 학년 올라갈 때 과목 수가 늘어나지. 그지? 그리고 너는 국어만 할 거 아니야. 다른 과목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 과목 다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메인 과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과목은 똑같이 늘어나고 난이도는 똑같이 늘어나고 범위도 똑같이 늘어나. 그리고 다 같이 많이 해. 중하위권 말고 상위권과 중위권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걔네들은 당연히 다 같이 해.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원래 했던 것만큼 좀 더해도 티가 안 나. 왜? 옆에는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때 시험만 망친 게 인생 끝나냐? 아니야. 중공고사만 망친다고 인생 끝나지 않아. 중공고사 못 쓰잖아? 기말 따면 돼. 1학기 때 망치잖아? 2학기 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 점점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왕이면 좀 덜 부담스럽게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교과서는 너네가 중학교 때 썼던 혹시 너네 품사 기억나니? 품사 기억나? 자, 부품사에서 부사의 기능이 뭐였지? 부사의 기능이 뭐니? 참고로 이거 중1 교과서 실려 있는 거야. 중1 교과서. 자, 부사의 기능이 있을 5가지가 따락 떠올라. 그리고 부사와 부사어의 차이점에서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중학교 때 논거는 아니야. 근데 저 한 개도 기억 안 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올 겨울방학을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쌤이 지금 말한 거 중1 거 했어. 참고로 지금 했던 요 품사 있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품사라고 안 나와. 근데 쌤이 그랬잖아. 교과서 안 쓴다고.
수치로 나가서 그게 시험범위였어. 올해 1학년 시험범위였어. 자, 그리고 너네 혹시 가시리 배웠니? 안 배웠니? 진달래꽃 배웠니? 진달래꽃 배웠지? 그 진달래꽃 배울 때 했었던 김서울시의 특징 기억나니?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답변 중에 내가 얘를 다시 볼까 싶었던 애들 다시 만나.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너네가 학습에 대한 난이도가 혹은 이해도가 요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공부를 해. 그렇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시마당에 공부할 때 조금 선선하게 가. 완전 극1 초반 애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정도야. 근데 문제는 밑에 있었던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양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돼 있는데 나한테 그 다음 거 2, 3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1하고 2 사이는 별로 티가 안 나거든. 점만 하면 공부에 커버가 돼. 근데 이제 이게 학기가 시험 4번 칠 때마다 난이도가 이렇게 늘어나.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학례적으로 처음 학기 때보다 2학기 넘어갔을 때 아니 이걸 왜 해야 돼? 했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요 범위가 되는 거라. 그 때문이야. 특히나 남고는 문법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교과서에 나왔던 문법 파트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배우는 거 고1 때 다 들어가. 그리고 여고는 과목 수가 많아. 근데 건고는 1학년 때부터 끝장나. 교과서 다 쓴다 그랬지. 학년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범위 들어가고 좀 기본만 하자 하는 학년은 교과서 100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쌤이 만약에 학교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건고 추천 잘 안 해. 범위가 너무 많아. 교과서를 많이 쓰는데 교과서에 있는 범위만 하면은 문제가 좀 단순할 것 같잖아. 안 단순해. 일단 얘가 말하고 있는 범위라는 게 남고 같은 경우는 문법이 많다고 그랬지. 중학교 3년 동안 할 거를 다 다룬다 그랬잖아. 플러스 심화 버전 들어가. 그리고 플러스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에 나간 작품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독서집은 많이 들어가. 비문학 독서집 많이 들어가는 것은 너네 설명문, 논설문 있지. 그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무슨 설명문 같은 거 있잖아. 무슨 뭐 논리학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제지문 얘기하기도 있잖아. 거기에 매년 들어가. 시험 칠 때마다 항상 들어가. 교과서 안 실려있는 작품이야. 최소 2개는 꼭 들어가. 계속 2학년 올라갔을 때까지. 근데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다 들어가고 플러스 모의고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올해는 교과서가 바뀐 해라서 외부지문 안 나왔거든. 근데 작년까지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그동안 중학교 3년 동안 했던 문법 다 들어가고 플러스 독서지문 들어가고 플러스 모의고사 지문까지 다 들어갔어. 근데 중학교 때는 안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많은 데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버거워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본적인 개념들이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 처음 본 작품들을 봤을 때 적용이 가능하는데 만약에 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자꾸 진도를 나가. 그래서 저기 시험 범위 다 해. 빠지는 게 없어. 난 모르겠는데 혼자 막 계속 나가셔. 그럼 뭘 자꾸 막 주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졸업했을 때 공부했었던 그 범위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시험 쳤을 때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1차 상황, 2차는 이 많은 범위를 학교에서 참고로 요거는 독서지문 아까 그거 수업 안 해줘. 범위만 알려주고 진도 안 나가셔. 알아서 공부해야 돼. 남고는 교과서 안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모의고사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 그리고 건고도 모의고사 지문 진도 안 나가셔. 남고는 나가시긴 나가시는데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이렇게 달달로 외우시는 애들은 보통 잘 나와도 70이야. 그게 중학교랑 좀 다른 면이야. 재미없지? 이런 얘기? 그래. 괜찮아. 원래 겪어보기 전까지 몰라.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과서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 바뀐 교과서에 들어가는 메인 작품들 있지. 메인 작품 중심으로 진도가 나가요. 특히나
문법 파트는 1차적으로는 중학교 때 했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시험번은 들어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 풀었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애들 있거든? 그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거의 내신 중심이야. 그래서 처음에 문법이라던가 문학작품 중에서 메인을 다루는 거 어차피 교과서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 합반으로 처음에 진행하다가 시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은 그때부터 분반을 해서 진로가 나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너네가 배우는 게 요거거든? 현재 있는 2학년 3학년은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라고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공통국어 해가지고 국어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 나갔었거든? 근데 이제 교과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책이 두 번 쪼개졌어. 근데 교과서 두 개 쪼개진 게 처음이 아니야. 너네 지금 말고 그 윗학년 있지? 그 윗학년에서는 국어 상하라는 부분이었어. 야, 국어 상하나 공통국어 1이나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없어. 똑같아.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더 새로워가 아니고 기본 원리는 같이 가는 거 그때 있는 거야. 그리고 보통 국어를 잘했던 애들하고 국어를 못했던 애들하고 차이점이 국어를 잘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 다른 공부할 때 조금 좀 수월해. 이유는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 나왔을 때 일단 알아는 들어. 그래서 국어를 잘했던 애들이 다른 건 못하잖아. 그럼 국어 잘했던 애들이 다른 건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이 돼. 반대로 다른 과목 되게 잘하는데 국어만 못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개념을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난이도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 심화버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해. 이유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 알아들어.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가 설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개념들을.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사고력, 독해력, 문해력을 따지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은 해야 되는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 학교 중에 국어 시험을 빼는 학교는 없어. 내신에 다 들어가. 왜냐? 걔네는 전공 가르치는데 전공 수업을 하는 데가 못 알아들어가. 걔를 데리고 내가 무슨 수업을 하겠니? 대학교 수능이.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이 학교쌤이 수업 시간을 설정할 건 차이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2학년 때 요거 1학기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요렇게 들어가. 근데 참고로 현재 고2 여고는 요거 과목 3개를 다 시험 봐. 여기 독서라는 단어 여기 들어있지만 현재 2학년 교과서에서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따로 문학 따로 해서 교과서가 4개거든? 교과목상으로는 3개인데 시험은 4개를 쳐. 교과서에 없는 건데 외부 지문으로. 요거는 그렇게 쳐. 남고도 마찬가지야. 문과, 이과 모두 다 그래요. 그리고 고3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차피 얘는 안 신경 안 써도 돼. 왜일까? 고3 때는 수특을 쓰기 때문이지. 교과서 안 써도 돼. 100%다 수특 쓰거든.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너네가 2월달 되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모의고사 칠 거거든? 대원 요거랑 대원 남고 가서 시험 잘 봐. 잘 보는 이유는 2가지야. 첫 번째, 시험 잘 치면은 학교에 장학금 줘. 현금이야. 삼성에서 꽂아줘. 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고랑 남고에서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얘가 중학교 때 점수 내신 점수 갖고는 이게 편변이 잘 안 돼. 나는 학교 시험 좀 어려운 학교도 있고 좀 쉬운 학교도 고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시험 말고 학교에서 치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치는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이잖아. 그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치니까 난이도가 딱 시험 친 거 보고 얘 수준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상위권 30명까지만 딱 묶어. 혹은 20명까지만 딱 묶어가지고 학교에 특별 관리를 해줘. 1학년부터.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게 장학금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너희들 커리어 만들 때도 이렇게 학교에서 챙겨줘. 그래서 잘 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학교 시험 치러 2월달 갔을 때 찍고 자지 말고 성의껏 쳐줘. 알았지? 그리고 국어과는 문이과 상관없고 예체능은 상관없어. 다 들어가. 특히 예체능도 국어, 영어로 들어가. 알지?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앞쪽에 나오는 것들 너네 중학교 때 다루는 작품 스타일이지.
여기 내신 문제야. 학교 시험이야? 학교 시험 생겼어. 3페이지에 문제 한두 개 들어가. 그리고 지금 이거 문학 시험이다. 문학 시험이야. 벌써 보지? 그래. 근데 공부대로 좋아해. 그리고 표지는 요런데 표지는 바꿀 수 있어. 표지는 쌤이 만드는 거라서. 그 교과 시중에 나온 교과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안 쓴다 그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교과서 안 쓰고 쌤이 제작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수강을 하게 되면은 자체 제작용 기본서 하나, 그다음에 시험범위 쓰게 되면은 그거 두 권 해가지고 1학년 동안에 책 3권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혹시 국어과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그래. 빨리 끝났지? 하다가 혹시 공부 그 국어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KB쌤한테 여쭤가지고 쌤한테 물어봐도 되고 지휘쌤한테 여쭤봐가지고 쌤한테 물어봐도 돼. 알지? 그래요. 얘들아 오기 싫었겠지만 어서 얘기 잘 들어서 고마워. 우리 사진은 우리 뭐그 약간 그 흑인 노예를 막 만들어 나가고 오, 소리야. 애들이 실물이 낫다던데 아니야? 맞아요. 역시 윤수.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수학과 최지수 쌤입니다. 네, 일단 보면 선생님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수업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빠르고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수투, 이제 뭐 미적이나 기하나 그다음 확통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너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이후로는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빠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문이과 상관없이 수원, 수투, 확통을 본다라는 뜻인 거야. 확통을. 자, 그 소리는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확통을 어디서 맨 먼저 만나지? 중2 때. 그치? 중2의 때 경우의 수라는 단어에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고1 때 한 번 또 경우의 수를 또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고 이후로부터는 경우의 수가 확통으로 들어가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육개정은 뭐냐면 너네 이 경우의 수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원이 대수라고 이름을 바뀌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투가 미적분 1인 거야. 그럼 미적분 2는 기존에 있던 미적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고 얘는 이제 뭐 다른 그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수와 미적분, 그러니까 수원, 수투랑 확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1 때는 뭐를 배우느냐? 얘네들의 시발점이 되는 이제 기초적인 것. 확통의 시발점은 경우의 수죠. 네. 또 이제 시초가 되는, 네. 시초가 되는 게 이제 여기 안에 녹아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5등급제다 보니까 어쨌든 1등급 비율이 넓어.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인서울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9등급제에서는 그래도 최소 3등급 내로는 들으라고 하지만 5등급제에서는 몇 등급이겠어? 최소 그렇지 2등급 내로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등급,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3등급 맞았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저기 이제 고속버스를 좀 타고 KTX를 좀 타고 가야 되는 그런 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사실 너네한테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보여줘도 어차피 단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만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원래는 그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개였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만약에 선행한 친구들 보면요. 진짜 1학기가 빡빡합니다. 근데 이번에 너네 바뀐 곳에서는 얘가 뒤로 가면서 이게 뭐냐면 너네 이제 원방이라고 했던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얘가 기하의 시초인 거야. 그래서 이게 단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다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진짜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얘를 뒤로 빼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기서 쉬운 얘네들보다 쉬운 경우의 수와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행렬도 원래 교육과정에 한 8년간 없었거든? 갑자기 여기 들어간 거야. 물론 나는 했어요.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 선생님 때는 배웠어요. 나 때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러겠지만 아마 채원쌤, 우리 조교쌤은 안 배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해야 돼. 선생님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너 잘 공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마 이제 한 20살 초중반의 수학생들은 안 배웠습니다. 나는 배웠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내 나이를 유추하라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이거 배웠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행렬이 매트릭스라고 해서 물리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선생님 전기과 나왔거든. 그래서 물원, 물투, 응용물리, 나중에 막 NC 스퀘어까지 다 배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너무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면요 잘 어려워서 너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배웠고 나는 젊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공통수학 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배워도 괜찮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용이 진짜 많아.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수학은 바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배우는 게 뭐라 그러지? 문제들도 많고 유형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특강으로 경우의 수 하는 이유는 이거를 여기 사이에 지금 배우기가 뭔가 빠듯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특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가능하면 이제 어쨌든 방학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바퀴, 최소한 2바퀴 정도는 돌릴 겁니다. 특강 듣는 친구는 이제 한 3바퀴, 4바퀴 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는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이 약간 기하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고, 뒤에 이제 많이 봤던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라고만 일단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문이과 구별이 없어요. 문이과 구별이 없고, 모든 학생이 확통을 배운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은, 공통수학 1에서도 행렬과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그래서 큰 커리큘럼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11월 달에 너네 이제 둘째 주부터 바로 공통수학 1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단과 있으신 분들도요. 관심 있으면 이제 얼른 신청해서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랑 공통수학 1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거 논스톱이야. 그럼 계속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특강으로 뭐 하냐? 아까 얘기했던 기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너네 이차함수 들어도 어렵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특강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그냥 계속 시험이야. 계속 시험. 그래서 얘네들을 공통수학 1에 배웠던 거를 여기 계속 나눠서 시험을 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뭐 할 거냐면 그냥 정규로는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하지만 특강으로는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확통을 건드려 줄 거야. 수능에 직접 나오는. 그래서 확통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모의고사 준비는요?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준비를 지금 많이 하거든? 근데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라는 게 따로 사실 없잖아 지금. 근데 원래는 뭐냐면 선생님이 어쨌든 가르칠 때 여기에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 거야. 그래서 나는 따로 모의고사 준비라는 게 없지만 그냥 같이 문제 풀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너네가 저 모의고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바꿔서 선생님이 9월 모의고사 준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그냥 확통 듣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 이거는 수요도를 조금 보고 선생님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상? 선생님 얘기를 막 공감이 막 넘쳐서 눈 뜨고서 해주세요. 눈 뜨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알다시피 이제 고등부랑 중등부는 선생님 스타일 완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자마자 테스트 진행하는 거. 우리 특강 듣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그걸 이제 매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번 한다. 얼마나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학교별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레벨로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레벨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 11월 초에 너네 시험 끝나고 그 주쯤에 단편성을 보도록 할 겁니다. 단편성. 근데 이제 선생님이 A반에 일단은 넣는 기준은 일단은 첫 번째 좀 약간 선행을 진행을 했냐 그 여부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진행을 하면 비교적 A반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는 합니다. B반은 조금 더 차근차근 진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교재 많이 사용하죠. 근데 대표적인 교재는 선생님 이제 마풀을 푼다는 거. 마풀 풀고 너네 이제 마풀이 처음 볼 거야. 너네는 쌤을 조금 많이 봤는데 고등부 와서 약간 쌤보다 살짝 위에 있는 정도 비슷비슷해요. 그 정도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문제가 다 모의고사 기반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C등급이라고 하는 1등급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풀이 전체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지금 현재 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기서 한 단계 업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업그레이드 막 시켜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수학 관리하는 건 이제 테스트. 이제 약간 친근하지? 지금 특강 듣는 친구들이 이거 계속 테스트 봤던 거. 그래서 사각형이 빠졌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빠지게 되거나 다시 듣고 싶다. 동영상 강의 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 피드백. 이제 뭐 선생님 알잖아. 빠지면 자 엄마 확인 받자 뭐 이런 것들. 엄마랑 소통이 너무 잘 된다. 그렇지? 정말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선생님이 가끔 오답도 시켜요. 오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업을 하잖아? 그 수업한 오늘 안에서 중요한 5문제 다시 풀어와 그거야. 그래서 오답도 최소 5문제씩 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선배들 또 글씨 이쁜 친구들만 선별을 해서 딱 사진 찍어서 엄청 이뻐 보이죠? 네. 뭐가 안 보여? 네. 자, 일단 간단하게 고일 시간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야. 변경이 될 수가 있어. 변경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월수금의 픽스입니다. 월수금. 지금 현재도 월수금이어서 선생님 가능하면 이 시간을 변경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수금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영어쌤도 말씀하시겠지만 영어가 월목이에요. 근데 이거 왜 월목이냐면 단과생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단과생들이 이제 다니면 이런 날 수학 같이 영어 같이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뭐 화목으로 바꾼다든지 뭐 하여튼 시간표 변경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월수금.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 사진을 그러니까 우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조금만 집중해서 마무리해서 잘 듣자. 알겠지? 고요. 이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1등급 이내에 들어가야지 이제 수도권, 서울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1등급이 어쨌거나 이제 합치면 이제 10% 무조건 이제 여기 들어간다 이제 목적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메인은 대원고, 대원여고, 건대북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학교가 뭐 3명 이상이 되면 반이 개설될 수 있는 거고. 일단 내가 보여줄게. 일단 시험 범위는 뭐 본문 2개하고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이제 여고랑 건고는 학교 단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학교 단어라는 게 거의 뭐 한 시험당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이제 빈칸을 해가지고 너희한테 뭐 스페인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택해서 같은 거 문제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고는 거기다가 이제 뭐 부교재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는 다행히도 안 들어갔어. 작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 부교재가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너희가 내년에는 이게 부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없고 그건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작년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었고 이제 이거는 선생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 수를 봐봐요. 그러니까 대형 남고 여고 해가지고 이게 얘네들 거의 뭐 26, 총 26문제 28문제 40문제야 40문제.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강조할 건 뭐냐면 내신은 어휘랑 어법이 진짜 잘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 문법 많이 배웠니? 문법? 문법 한 몇 번 정도 배웠니 혹시?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3번 정도 반복을 시켜줄 거야. 왜냐면 내신에서 그렇게나 문법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너희가 1등급 되는 거야. 근데 막 너희가 막 방학 동안 때 막 단어 외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그거는 성적을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 이야기 하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26문제 중에서 어휘어법이 7문제가 나오고 28문제 중에서 어휘어법이 8문제가 나오고 근데 건고는 무슨 뭐 40문제에서 18문화 반 정도 나와요. 어휘어법이. 그리고 이제 잘 봐. 얘네가 지금 내가 좀 컷할 1등은 컷을 좀 이야기 해놨거든요. 근데 건고가 이게 점수 같은 건 이게 높아요. 등급 컷이 엄청 높잖아. 얘네 지금 중간고사 때는 시험이 좀 쉬워가지고 97점 맞아도 97점 맞아야지 1등급인 거야. 기말고사 때는 이제 1등급이었던 건 95점이었던 컷이었는데요. 그럼 얘네가 시험이 쉽냐? 얘네는 문제도 많은데 얘네들하고 난이도가 비슷해. 건고는. 근데 얘네들은 컷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다는 거지. 뭐 너희가 어찌 뭐 지수에 하도 많이 얘기했다니까 뭐 많은 그런 양진중, 광남중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양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용복중학교, 야 작년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에서 용복중학교 전교 2등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건대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정말 가까스로 1등급이야. 영어가. 근데 걔는 진짜 욕심이 많아. 근데 문제 뭐냐면 걔가 건대부를 갔는데 얘가 원래 성격 좀 밝았었거든요. 근데 너희 한번 본 적 있다던데? 뭐 짜증이 많아졌어요 얘가. 그리고 건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얘가 사실 좀 약간 부르고 싶었는데 그치 오늘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래도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대원여고는 중간고사 시험이 어려워서 79.5점이었어 1등급 컷이.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있잖아. 우리 친구들 대부분도 딱 첫 시험 때 애들 막 울었어요. 왜 울었어? 애들 대부분 점수가 60점대 나온 거야. 너희는 지금 용국중학교에서 막 여기서 90점대 나온 거 그러죠? 근데 걔네 우리가 이제 가보니까 갑자기 첫 시험 때 뭐 60점대를 맞아. 그럼 나는 이거 뭐한 건지 지금까지 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대체로 중간고사는 어렵긴 해요. 왜? 너희의 길을 꽉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책은 일단은 뭐 문법하고 리딩하고 라이팅에서 서술형까지 같은 이 세 개로 활동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문법책 안에 이제 내가 듣기도 이제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거는 이 책을 받아보시면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법을 하나씩 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명사, 막 형용사 이런 거 하는 건데 너희가 물어볼 거 아니야. 명사, 형용사, 부사 왜 해요? 이거잖아. 명사, 형용사, 부사는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야, 뼈대. 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명사 어느 자리에 들어가니?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지. 그럼 명사 역할을 하는 문법을 또 얘기해봐. 그 동명사 있지. 투부정사 있지. 그게 이어지는 거야? 형용사. 형용사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형사 역할은 또 문법은 또 뭐예요? 그게 이어지면.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용사 정법하고 분사 꾸며주는 거. 그치 부사. 얘는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다 꾸며주지. 근데 얘가 역할을 하는 또 얘 역할을 하는 문법은 또 뭐예요? 또 투부정사하고 분사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아마 그 2학기 때 좀 많이 들어가는 그 분사구문 들어가는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본적으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초를 먼저 쌓은 다음에 이 파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씩 알려줄 건데 그래서 이제 문법이 이렇게 내가 팡스 친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전까지 하여튼 간에 뭐 관계대명사까지는 제대로 끝내주겠다. 뭐 그런 좀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유형별로 이렇게 할 거예요. 유형별로 하는데 이것도 좀 질문해볼게. 너 그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총 몇 문제예요? 45문제야. 45문제에서 듣기가 몇 문제야? 17문제. 그 독해는 28문제지. 그 28문제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28문제가 총 이제 듣기가 이제 20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독해는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1분 30초야. 겁나죠. 막 그 문장이 정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요새 영어가 너무 자연식이 많다 보니까 또 절대평가 되면서 하여튼간요. 영어가 너무 자연식이 많다 보니까 지문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걸 1분 30초 안에 문제 풀어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좀 뭐 풀어봤나요 혹시? 그걸 풀어봤어? 그래서 좀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또 알려줄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유형별로 하면서 알려줄 거고요. 이거 숙제인데 이제 이거는 뭐 겁낼 필요 없으면 노트를 막 문법은 당연히 너가 배웠던 거 복습을 해야 하는 거고 요 독해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어차피 내가 한 지문들 중에서 좀 내가 분석 같은 거 다 적어주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너희가 그냥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문법 배운 걸 가지고 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니네가 너네끼리 되는 거고 심지어 또 학교에서 요새는 너희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수업 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분석 한번 해보라고 해. 니네가 이제 분석을 잘하잖아? 그럼 너희는 학교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야. 잘 보여야 돼 학교에서 요새는. 그래서 이거는 겁먹을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너 제일 또 깔끔한 쓴 거를 내가 보여주는 건데 남학생들 글 되게 잘 쓰잖아 이거. 그래서 일단은 되는 거고. 그리고 단어가 중요하다 했었는데 이제 단어는 너 단어 몇 개 외워요 단어 근데? 윗반 아래반 나눠져 있니 혹시? 보통 몇 개 외워. 근데 우원쌤도 많이 외우게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도 많이 풀고 그죠? 한 단어 100개 외워요? 저거보단 더 외워요. 어? 저거보단 더 외워요. 아 덜 외워? 아 근데 이번에 지금 윗반 기준으로 100개고요 아랫반은 50개야.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겁낼 필요가 없는 게 또 거기서 또 애들 막 수준에 따라가지고 내가 뭐 나눠서 시험 보게 해준다지 또 그렇게 해요. 겁낼 필요 없고 요것도 이제 그 영작하는 거 연습하려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냥 습관 되면 돼. 뭐 습관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우리 학원 어떤 학원이냐면 그냥 끌어주는 학원이야. 끌어올려 그냥 너희들을 그냥. 근데 지우스는 그런 스타일이지. 지우스는 너희 그냥 뭐 안 되면 무조건 남기기 시키고 막 하면서 끌어올리자 성적을. 나도 똑같아. 나도 그냥 너희들이 안 되면 그냥 끌어올려 주는데 뭐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담을 통해서 또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사실. 이런 게 복합기능이 알고 있죠. 우리 방학 때 이런 걸 가지고 이건 고등부도 다 같이 해.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봤을 때는요. 내가 다 할 때는 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부원장이니까 그거 왜 했냐? 너희들이 하는 그 KTC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하고 복합기능 왜 하냐? 거기에서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 결국에는 성적도 잘 나와. 너희들 생각해봐. 니네가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 성적 잘 받는 친구는 전교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이 90점 이상이 되는 거야.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근데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너희가 서로의 경쟁자들이에요. 욕심이 있어야 돼. 와 너 너무 이런 거 없어 막. 야 너 너무 잘 봤다. 와 너무 축하해. 나는 7점 너 90점 너무 축하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특히 우리 여학생 사회에서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거는. 요번에 이제 뭐 학부모님한테 이거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요번에 이제 그냥 내신 대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내신 대비는 내가 이게 모든 시험지를 분석을 해요. 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야. 이건 내 조교야 이거는. 내 글씨는 이거야. 몇 퍼센트 뭐 적중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 네모칸 친 게 이제 내가 생각한 킬러 문제야. 킬러 문제. 자 그럼 킬러 문제 보면은 어법도 이제 하나 고르는 게 아니야. 몇 개인지를 몰라. 어법 문제.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도 단어가 주어 중에 하는데 변형하고 추가를 해가지고 적어야 돼. 일치, 불일치, 야 이것도 킬러 문제예요. 이거는 야 불일치 하나만 찾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일치 한 거 찾아야 돼. 그럼 네 개가 틀린 거잖아. 근데 너희는 이제 이런 단어들 또 다 알고 있어야 찾을 거 아니야. 이것도 킬러 문제고, 이거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또 문법을 또 합쳐가지고 어휘를 어쨌거나 이렇게 문법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공부를 진짜 할 게 영어도 할 게 너무 많아 진짜로. 그래서 방학 때는 절대 쉬면 안 돼. 방학 때는 특강도 하면서 이 모의고사를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야. 이해갔니? 그 단어도 모의고사 특강 그 애들도 그래. 내가 모의고사 특강 때 또 그 모의고사 안에서도 또 단어를 또 줘요. 그 애들은 또 단어 외우기 싫어서 또 안 한다 그래. 하지 마. 공부 잘하는 친구도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하겠지? 어쨌거나 여러분들 같은 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방학 때는. 니네 이제 그 방학 때 우리 중3 그 겨울방학 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 보는데 너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고1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고3 때까지 간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혹시? 들어봤을 거야. 그만큼 방학 동안 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 고1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좀 절망을 하면서 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욕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하여튼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하여튼 몇 년도에 뭐가 나왔었는지 같은 게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고 너희한테 모든 문장을 외우게 시키진 않아. 나는 이게 중요한 문장들을 이게 별표 치거든요. 근데 너희는 이제 효율적인 걸 좋아해. 나이가 여러분들 같은 건요. 점점 더 갈수록 효율적인 걸 좋아하더라고. 외우는 거 다 외우게 시키지 않고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찝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찝어줘요. 몇 년도 뭐가 나왔었고 뭐 어휘나 어법을 중요한 문장들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찝어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대비 때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단어 시험 보고 문법을 배우면 문법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장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우원순도 하고 있지. 근데 우원순도 문장 시험 보죠. 중요한 문장 찝어줘가지고. 이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는 이렇게 철저하게 어쨌거나 중요한 문장을 치면서 여 문장들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봐요. 짧은 건 당연히 통으로 시험 보고 좀 긴 거는 내가 지금 당연히 배열식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올 때마다 한 10문장 정도 시험 본다 생각하면 돼. 시험 대비 때는. 요번에 이제 뭐 또 시험 대비 또 단어인데요. 이게 빨간색은 이제 내가 빈칸 뚫어놓는 거고 해가지고 시험 대비 때는 영어랑 스펠링은 섞어서 시험 보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뜻만 시험 본다 생각하면 돼. 뜻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가 이제 시험 직전 대비 전날 시험 전날에 이제 그 똑같이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시험 보는 거고요. 또 나의 또 특징이 있어. 나는 뭐냐면 그 새벽에 불러서 수업을 할 때도 있어. 내가 우리 학원에 좀 열정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애들이 좀 약간 있잖아. 너희 막 겁나하는데 되게 즐거워해. 애들이 새벽에 하는 거를. 그래서 새벽에 했는데 내가 알려준 게 같은 건 또 그게 뜨끈뜨끈하게 해가 배운 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얘들 나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 좋아해요. 새벽 직전 대비를. 근데 그것도 내가 스킬을 대비해 주는 거고 나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뭔가 좀 그게 되면 못 해주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 학원은 막 정규권 친구들과 좀 많이 다니는데요. 시험 기간에 중요 문제를 강조해주고 뭐 중요 문제 자세히 알려준다. 문제 적중이 높았다. 뭐 영역식이 뭐 향상력이 뭐 즐거워졌다. 뭐 나오는 거고. 꼼꼼한 기본 개념 학습과 단어와 문장의 탄탄한 암기, 뭐 체계적 문제풀이를 반복해가지고 뭐 기본화 같은 거 더욱 단단히 다지고 실수를 줄여가면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 얻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 기반을 다져야하려면은 문법과 단어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기반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잘 해와야 되고 뭐 지각이나 할 것 같으면은 미리나 나한테 연락하면은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숙제는 좀 예민해. 숙제는 무조건 좀 해와야 되는데 대신에 근데 내가 화를 덜 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벌금 내요.
근데 뭐 벌금인데 내가 모아서 뭐 내가 쓰겠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사줄 때 써요. 근데 그 지읒생도 그거 뭐 하시지 않니? 혹시 벌금 모으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기 뭐 이번 중간고사에서 막 객관식 다 맞았다 뭐 신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건데 너희가 알다시피 객관식에서 다 맞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 이제 거의 1등은 확정인 거고 정규권에 드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는 여기 마무리하고 근데 원래 사실은 막 이게 내가 부원장이다 보니까 또 원래 우리 학원에 대한 막 그런 너 우리 학원에 혹시 그 교육 이념을 알고 있니 혹시? 우리 학원의 교육 이념 알고 있어? 이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MVP예요. 모티베이션, 비전, 파스트 띵킹 해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 양성 그것을 목표로 가진다 이거야. 나랑 수업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화도 내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나 어쨌거나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다만 내가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미있다 생각하시면 돼. 재미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경시대도 보고 뭐 복학기도 보고 뭐 상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정규 수아 어디죠? 수아? 그래. 그리고 우리 정규회 때 한번 좀 축하해줘야죠. 그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다리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설명회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되게 해준다는 얘기고요. 목표 제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학생부에 적어야 되는데 뭐 할지 몰라. 여러분들 왜? 뭐 할지 직업이 같은 거 내가 뭐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학 동안에 계열 선택 검사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다만 너무 꿈이 없거나 혹시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같은 거 나 요청할 경우만 시켜줘요 사실은. 이게 하고 뭐 탐구 보고서 이제 너희 이제 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요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특강도 방학 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고 뭐 입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컨설팅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컨설팅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긍정의 뭐 시크릿 교육 막 이런 거 좀 긍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긍정의 생각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게 주로 하시는데 이거는 원장님 이렇게 정박이 혹시 알려주죠? 이게 정박이? 막 손뼉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사이비 같긴 한데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해. 내가 그거 약간 애들한테 새벽 직전에 그거 시키거든요. 그거. 애들 되게 좋아해. 올해 내가 그 남학생들만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는데 여학생들 조심스러운데 여학생들 안 했는데 여학생들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왜 자기들 왜 안 시켜줬냐고. 내가 너희들 좀 조심스러워서 내가 안 시켰다 하니까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냐 하길래 좋아하더라고요. 하니까. 이거 한번 선배들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선배님. 일단 마지막 보시고 빨리 넘겨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 결과가 이렇게 정교권을 많이 만들면서 뭐 만점자 우수자들 이렇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거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래 시작하면 뭐 2025 중간고사 우리 모두 대박 내자 2025 중간고사 우리 모두 대박 내자 나는 할 수 있다 와 손 질러야 돼. 근데 진짜 끝내준다니까. 이게 이 새벽 직전 되면은 비가 정말 많이 왔어. 근데 애들이 진짜 사실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90%가 왔어. 근데 이거 왜 아날로그로.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저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할 때는요 활기차고 즐겁게 할 테니까요 예비 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 수업을 하고 와서 하다 오는 중이라 조금만 하고 나갈게. 오래 얘기하면은 힘들잖아? 네. 자, 여기 용복중이 어떻게 돼? 용복주 손 들어봐. 용복이 없구나. 내려도 돼. 그 뭐지? 그 또 어디 있냐? 광장.
광장. 광장. 나머지는 어디야? 건국? 공주. 건국. 구이는? 저 구이? 지금 성적이 얼마나 나올까? 90점 이상. 중간고사 보지 않았어? 안 보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동네 학교 지금 일단은 어디를 지원하실까? 대원 여고랑 대원 남고가 좋아. 일단 건대 부고는 저쪽에 그 광장동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그냥 다 앞에를 딱 장악을 해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고 대원 여고랑 대원 남고도 그렇다고 뭐 점수 따기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라고 해갖고 그쪽 애들이 와서 다 내신을 장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뭐 이제 새로 입시제도 바뀌었으니까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혼자 한 사람들이 등급이 5등급제잖아 지금? 등급이 안 좋아.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지금 요 동네 학교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초가 조금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서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요런 거 봐도 어차피 모르지 그치 잘. 자. 요런 거 본 적 있니? 니네가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라는 거야. 통합과학인데 혹시 수능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요거를 수능을 봤는데 지금 이 통합과학을 수능을 봅니다. 또 해야 돼 고3 때. 그래서 볼 때 몰랐지? 수능을 보고요. 이 통합과학 수능을 보는데 통합과학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의 모든 기초를 다 갖다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 기초가 없어. 원소기호는 그렇다. 원소기호는 뭐 대충 다 외웠지. 근데 뭐 이온식 뭐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물리도 개념도 없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등급이 안 나와. 2등급, 1등급을 맞아야 그래도 어떻게 승부를 볼 텐데 1등급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되게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요 동네 학교 애들이 1등급 맞기가 어렵거든. 근데 독학도 조금 사실 어려워. 중학교 때는 그리고 용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과학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대. 마스크 쓴 이유는 바이러스 공포증이 좀 있어. 그래서 미안해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몇 명 있더라고. 숨기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왔어.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고1 과정을 이제 중학교 과정이 이 동네 학생들이 잘 돼 있는 학생이 없는데 니네가 이제 내신을 따려고 다른 데서 오는 아이들이 중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다 끝난 아이들도 있어. 요새. 그래서 되게 들어가기가 힘들고 거기에 막 지금 고1에 여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전교 10등까지가 다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 전교권 아이들이 그래서 작년에 내가 알기로 지금 그 광남고등학교 1학년 거기가 미달이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 다 자기네 학교 못 채워서 다른 데로 다 간 거야. 근데 요새 그게 추세예요. 추세고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학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뭐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바로 통합과학은 못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일단은 그 중학교 과정 다시 다 다지고 해야 고등학교를 그나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책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어차피 맨 처음에 여기 써있지. 이론하고 기초한단 말이야. 그것도 뭐 지학하고 생명을 그렇다고 치는데 물리하고 화학이 이 동네가 아예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지금 이게 다 배우는 건데 괜찮아? 여기 지금 보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화학하고 물리부터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1학기 동안에 배우는 과정이고 책이 2권이야. 통합과학 1, 2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거기다 모의고사 이제 문제가 이 정도 급이 이 정도 문제야. 실제로 문제를. 나는 껌이다. 그런데 90점 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사실 1등급은 이제 들어가기가 많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요런 문제들이야.
이거 실제로 잘 체감이 안 돼서 문제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본 적이 있니? 혹시 여기 선행한 적 있는 사람? 없죠? 자, 이제 요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인데 요거는 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빠졌고 근데 이제 수능엔 나올 거야 아마. 이제 요 정도 수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쉬운 문제도 있어요. 쉬운 문제들은 요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은 평균이 조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쉬웠는데 남고가 1등급 컷이 94점 얼마고 여고는 95. 근데 다른 학교도 그래. 다른 학교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성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뭐 방학 때부터 해야지 그게 누적이 돼서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민해보고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제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자.